요즘 몸이 좀 다르다고 느끼신 적 없으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괜찮은데 나만 배가 불편하다거나 친구는 찬물 마셔도 멀쩡한데 나는 꼭 배탈이 난다거나 혹은 다이어트를 해도 체중이 잘 안 빠지는데 옆 사람은 똑같이 해도 쑥쑥 빠지는 걸 보면서 나만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몸이 유독 예민한 건지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건지 은근히 신경 쓰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건 체질 차이일 수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사람마다 타고난 몸의 성질이 다르다고 봤거든요. 같은 음식, 같은 운동, 같은 생활 패턴이어도 누구에겐 약이 되고 누구에겐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하게 체질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해요. 한의사들이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요. 의학 용어 같은 거 복잡하게 늘어놓지 않을게요. 그냥 내 몸이 왜 이런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는지 천천히 같이 살펴볼게요. 체질이라는 게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사상체질, 팔체질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뭔가 복잡한 이론 같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른지 아닌지, 손발이 따뜻한지 찬지, 땀을 많이 흘리는지 적게 흘리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다 체질을 말해주는 단서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여름에도 배에 이불을 덮고 자야 편한데 어떤 분은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놔야 잠이 와요. 누구는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량이 적고 부종이 생기는데 누구는 물을 조금만 마셔도 금방 화장실에 가요. 이게 다 그냥 습관이나 개인차가 아니라 몸의 기본 설정이 다른 거예요. 타고난 체내 온도 조절 방식이나 수분 대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체질을 알면 뭐가 좋냐면요. 내 몸이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지 이런 자책을 안 해도 돼요. 그냥 내 몸의 리듬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먹고 자고 움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이 훨씬 편해져요. 억지로 안 맞는 방법을 따라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한의학에서는 크게 네 가지 체질로 나눠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물론 이것도 사람을 딱딱 나누는 건 아니에요. 복합적인 경우도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큰 흐름에서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면 일상에서 선택할 때 훨씬 편해져요. 먼저 몸에 열이 많은 타입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신호를 보내거든요. 여름에 유독 힘들어하거나 얼굴이 쉽게 붉어지거나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거나 혹은 물을 많이 마셔도 입이 마르고 목이 자주 칼칼해요. 밤에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거나 팔다리를 밖으로 쭉 뻗고 자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몸에 열이 많아서 그래요. 이런 분들은 몸이 항상 온도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땀도 많이 나고 갈증도 자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보양식이라고 해서 뜨거운 성질의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몸이 더 답답해져요. 인삼이나 홍삼 계속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먹는데 오히려 두통이 생기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피부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런 분들은 시원한 성질의 음식이 잘 맞아요. 오이나 수박 같은 여름 과일, 녹두나 팥 같은 곡물들. 이런 걸 드시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좀 줄이는 게 좋고요. 매운 음식 먹으면 땀 빼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건 순간적인 거고 나중에 더 열이 쌓이거든요. 운동도 너무 격렬하게 땀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는 가볍게 몸을 푸는 정도가 좋아요. 수영이나 걷기처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 여름에 헬스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면 뭔가 개운할 것 같지만 이런 체질은 오히려 기운이 더 빠지고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몸이 찬 타입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손발이 항상 차갑고 배가 자주 차가워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거나 얇은 가디건을 챙기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금방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안 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바로 배가 아프다거나 냉면 먹으면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이분들은 몸이 기본적으로 온도를 높이려고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고 기운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유독 힘들거나 오전에 컨디션이 안 좋고 오후가 돼야 몸이 풀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소화력이 약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경우도 흔하죠. 이런 체질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잘 맞아요.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들, 닭고기나 양고기 같은 온성 식품들, 그리고 조리할 때도 날 것보다는 익혀서 따뜻하게 먹는 게 좋고요. 샐러드보다는 나물 무침, 생과일보다는 살짝 데친 과일이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부담이 없어요. 운동은 땀을 내는 게 중요해요. 땀을 흘리면서 몸속 순환이 활발해져야 냉한 기운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약간 강도 있는 운동이 도움이 돼요. 물론 갑자기 무리하면 안 되고요. 처음엔 가볍게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게 좋아요. 요가나 스트레칭보다는 걷기를 빠르게 한다거나 가벼운 조깅 같은 게 체온을 올리는 데 효과적이에요. 체질을 구분할 때 소화력도 되게 중요한 단서예요. 어떤 분들은 뭘 먹어도 잘 소화시키고 배가 든든한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해요. 이것도 체질 차이거든요. 소화기가 강한 체질은 고기나 기름진 음식도 잘 받아들이는데 약한 체질은 담백한 음식도 부담스러워하죠.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은 식사량을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많이 먹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지키고요. 아침을 거르거나 밤늦게 먹는 습관은 소화기에 더 부담을 주거든요. 몸이 소화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오면 그냥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는 체질이라고 해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과식을 조심해야 해요. 소화는 잘 되니까 계속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체중이 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몸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으면 혈액이 탁해지고 순환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몸 상태를 관찰해 보는 것도 좋아요. 밥 먹고 바로 졸린지 오히려 개운한지, 속이 더부룩한지 가스가 차는지, 이런 신호들이 다 내 소화력과 체질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냥 넘기지 말고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고 안 맞는지 점점 감이 오세요. 체질마다 수분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요. 어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도 소변으로 잘 나가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마셔도 몸이 붓고 무거워져요. 이게 신장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체질적인 수분 대사 차이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거나 양말 자국이 깊게 남거나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수분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수분이 잘 안 빠지는 체질은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 2리터 마셔야 한다는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체질은 오히려 물을 적당히 마시고 대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순환을 돕는 게 더 중요해요. 반신욕을 하거나 족욕을 하면 땀으로 노폐물이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수분이 너무 잘 빠지는 체질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도 입이 마르고 피부가 건조해요. 소변을 자주 보는데도 갈증이 계속 느껴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더 잘 흡수돼요. 그리고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함께 먹으면 수분이 몸에 더 오래 머물러요.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도 조심해야 해요. 땀으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니까 물만 마시는 것보다 약간의 염분이나 미네랄을 함께 보충하는 게 좋아요. 여름에 운동하고 나서 물만 계속 마시면 오히려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땐 이온 음료를 조금 섞어 마시거나 과일을 함께 먹으면 도움이 돼요. 체질은 신체적인 것만 아니라 감정 반응과도 연결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요. 시험 전이나 발표 전에 꼭 배탈이 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건 긴장이 소화기로 바로 전달되는 체질이에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려요. 심장 쪽으로 반응이 오는 거죠. 감정이 몸으로 가는 경로가 체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방법도 달라져야 해요. 소화기가 약한 체질은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걸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속만 더 안 좋아지거든요. 대신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으로 긴장을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몸을 움직이면 막혔던 기운이 풀리면서 소화도 다시 잘 되기 시작해요. 가슴이 답답한 타입은 호흡이 중요해요.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면서 가슴이 더 조여지거든요.
그럴 땐 의식적으로 깊게 숨을 쉬어주는 게 좋아요.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는 느낌으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가슴이 점점 풀려요.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이런 체질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화를 잘 내는 체질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열이 위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감정이 격해지면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가 지끈거려요. 이럴 때는 열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시원한 공기를 쐬면 좀 가라앉아요. 그리고 평소에 열을 내리는 음식들을 먹으면 감정 기복도 줄어들어요. 잠을 자는 방식도 체질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어떤 분들은 누우면 바로 잠들고 아침까지 푹 자는데 어떤 분들은 잠들기까지 한참 걸리고 자다가도 자주 깨요. 이것도 단순히 불면증이 아니라 체질적인 수면 패턴일 수 있어요. 몸에 열이 많으면 뇌도 쉽게 안 꺼지거든요.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잠이 안 와요. 반대로 기운이 부족한 체질은 잠은 잘 오는데 자도 피곤해요. 열이 많은 체질은 자기 전에 몸을 식혀주는 게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방 온도를 조금 낮추고요.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자극적인 걸 멀리하는 게 좋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도 뇌를 자극하니까 일찍 끄고요.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게 잠드는 데 도움이 돼요. 냉한 체질은 자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족욕을 하고 자면 잠의 질이 훨씬 좋아져요. 손발이 차가우면 잠들기 어렵거든요. 수면 양말을 신거나 온열 매트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너무 덥게 하면 오히려 수면이 방해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온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자다가 자주 깨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됐거나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녁을 너무 늦게 먹거나 많이 먹으면 소화하느라 몸이 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녁은 가볍게 먹고 최소한 자기 2~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낮에 쌓인 긴장을 풀지 않고 자면 자다가도 몸이 경직되면서 깨요. 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이라도 하면 훨씬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체질마다 힘든 계절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여름만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어지는데 어떤 분들은 겨울이 유독 힘들어요. 이것도 몸의 기본 온도 설정과 관련이 있거든요. 열이 많은 체질은 여름 습한 날씨에 몸이 더 무겁고 답답해요. 땀도 많이 나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요. 반대로 냉한 체질은 겨울 추위에 손발이 더 차갑고 관절도 뻣뻣해져요. 여름에 힘든 체질은 이 시기에 열을 내리는 음식을 좀 더 챙겨 먹어야 해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여름 과일들, 오이나 토마토 같은 채소들, 그리고 너무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요. 삼계탕 같은 보양식도 이런 체질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시원하게 냉국수나 냉채로 가볍게 먹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겨울에 힘든 체질은 이맘때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옷을 충분히 껴입고 특히 배와 발을 따뜻하게 해야 해요.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요. 겨울 보양식으로 삼계탕이나 추어탕 같은 걸 먹으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실내 온도도 너무 낮지 않게 유지하는 게 좋고요. 환절기도 조심해야 해요.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몸도 적응하느라 힘들거든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체질은 이때 감기에 잘 걸려요. 그래서 환절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쉬는 게 중요해요. 수면도 충분히 취하고 비타민이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돼요. 체질에 따라 맞는 운동도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운동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체력이 좋고 땀을 잘 흘리는 체질은 강도 높은 운동도 잘 견뎌요. 근력 운동이나 고강도 인터벌 같은 것도 잘 맞고요. 운동하고 나면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요. 그런데 체력이 약하고 쉽게 피곤한 체질은 너무 강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기운이 빠져요. 운동하고 나서 개운한 게 아니라 더 지치고 다음 날까지 피곤함이 이어지거든요. 이런 체질은 가볍게 걷기나 요가처럼 부드러운 운동이 더 잘 맞아요.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순환을 도와주니까요.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은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보다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아요. 수영이 대표적이죠. 물속에서 하는 운동은 열을 식혀주면서도 몸 전체를 고르게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면 아침이나 저녁 시원한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냉한 체질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운동이 필요해요.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서 몸이 따뜻해져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내면 순환도 좋아지고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체질 관리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저녁에 10분만 스트레칭하기, 차가운 음식 줄이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이 달라져요. 중요한 건 내 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어땠는지, 이 운동을 했을 때 컨디션이 어땠는지. 그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거죠. 처음엔 잘 모르겠어도 계속 의식하다 보면 점점 내 몸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남이랑 비교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해요. 누가 이 방법으로 살 뺐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몸은 그 사람 몸이랑 다르니까요.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따뜻한 물 마시는 거 깜빡했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일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몸 관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거든요. 70%만 해도 충분해요. 그 70%가 쌓이면 몸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많은 분들이 자기 몸을 탓하면서 살아요. 왜 나는 살이 안 빠지지? 왜 나는 맨날 피곤하지? 왜 나는 소화가 안 되지? 이런 생각들로 스트레스 받고 자책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몸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타고난 설정대로 작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체질을 이해한다는 건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거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몸이 원하는 걸 들어주게 돼요. 그게 진짜 건강이 시작이에요.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왔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익숙해서 그 신호들을 무시했을 뿐이죠.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들어보면 돼요. 몸이 뭘 말하는지. 그러면 점점 내 몸과 친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몸은 회복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안 맞는 방식으로 살았어도 이제부터 맞는 방식으로 바꾸면 조금씩 나아져요. 당장 내일 완벽해지진 않겠지만 한 달 후, 석 달 후에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몸은 항상 균형을 찾으려고 애쓰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혹시 요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하나라도 알아차리신 적 있으셨나요? 편하게 이야기 남겨주세요.